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명수 기자를 아십니까? 서울의 소리의 기자라고 합니다. 이명수. 참 우리 자유우파에게는 엄청나게 원망스러운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명수가 등장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대통령 본선이 한참일 때 느닷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수라고 하는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무려 7시간에 걸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전화 대화를 했고, 그런데 그런 사적인 전화 대화를 이명수가 녹음해서 그것을 까발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곳에 놀랐고, 첫 번째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의 뻔뻔함에 놀랐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뭐하러 저런 사람과 저렇게 7시간이나 전화를 했을까?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사적인 누나라고 부르고 말이죠, 또 동생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명수는 김건희 여사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살살 뭔가 김건희 여사에게서 빼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빌미를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설마 이명수라고 하는 기자가 그렇게 사적 신뢰를 쌓았는데 그거를 녹음해서 만천하에 공개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겁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걸 MBC에 줘가지고 MBC에서 방송을 하는, 그야말로 대선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획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걸크러시한 점, 김건희 여사의 담백하고 소탈한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희석되고, 당시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큰 마이너스는 없었다. 물론 플러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큰 마이너스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것도 역시 이명수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명수가 직접 나설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등장시켰습니까? 최재영이라고 하는 재미 목사를 등장시켰습니다. 최재영과 공모해가지고 디올백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이걸 최재영과 이명수가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습니다. 그리고 다 그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몰카 시계를 사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의 사무실에 잠입해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가 무방비인 상태에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다시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등등으로 엄청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최저희가 가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더라, 이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좌파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던 겁니다. 정말 이 디올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이것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지고, 물론 김건희 여사는 이제 무혐의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봐준다라고 하면서 저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또 그것을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죠. 그야말로 이명수라고 하는 이런 취재를 빙자한 정치 공작의 대가 얘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용산에 근무했다고 하는 김대남입니다. 김대남이가 용산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이명수 기자와 이런저런 또 전화를 한 겁니다. 그게 5시간이랍니다. 아니 이명수 기자는 말이죠. 지금 7시간 녹취록으로 그리고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자를 빙자한 민주당의 첩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용산에 근무한다는 사람이 아무런 그런 경계심 없이 이명수 기자와 자기의 뇌피셜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이런저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남이가 또 마치 한동훈을 까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사주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사주된 것처럼 하면서 지금 한동훈은 또 한동훈대로 뿔이 나 있습니다. 즉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명수 기자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용산과 한동훈이 지금 완전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촉발된 겁니까? 이명수에게서 촉발된 겁니다. 야, 이명수는 말이죠. 저 민주당 국회의원 몇백 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명수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는 한동훈 개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대남이를 향해서 김대남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김대남이와 김대남이 관련자들을 갖다가 반드시 처벌하겠다.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대남이만 가만두지 않다는 게 아니라 김대남이 관련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용산을 갖다가 정면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명수가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과 전화 대화를 한 녹음이 있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명수와 또 누군가가 용산의 누군가라든지 또 국민의힘에 또는 여권의 누군가가 이명수와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서 김대남처럼 뇌피셜을 작동시킨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뭔가 또 있다. 이것을 터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명수라고 하는 정말 서울의 소리가 무슨 언론사도 아니고 그리고 전력이 있어가지고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강신업 변호사한테도 말이죠. 이명수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왜 보냈을까요? 이 강신업 변호사한테 뭔가 연락을 하면 뭐가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저한테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명수라고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왜 상대합니까?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죠. 자, 이명수 그야말로 취재를 빙자한 정치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말이죠. 이런 이명수를 갖다가 우리 자유우파, 국힘 그리고 용산에서 다시는 당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또 당한 것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